안녕하세요. 게으른 개미입니다. 최근 몇 년간 미국 주식이 높은 수익률을 보이면서 미국 주식에 대한 다양한 정보가 쏟아져 나오고 모바일로 손쉽게 해외 주식 투자가 가능해지면서 최근 몇 년 사이에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분들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제 주위에도 애플 주식이나 테슬라 주식을 사모으는 분들이 많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전혀 주식을 하지 않던 분들도 말이죠. 전 세계 테크 시장을 앞서가고 있는 미국 기업들의 성장과 달러라는 기축통화가 가지고 있는 안정감, 그리고 그간 다우지수와 나스닥 지수가 보여준 상승세를 보면 왜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지 이유를 알만합니다. 그러나 저는 미국 주식보다는 한국 주식을 좋아합니다.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오늘은 제가 왜 미국 주식보다 국내 주식을 선호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국내 주식이 너무 저렴하다는 것입니다. 저렴하다 혹은 비싸다라는 평가는 여러 가지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 기본적인 방법은 내가 산 회사가 얼마짜리 회사인데 얼마를 벌었느냐로 판단하는 방법이 우선 떠오릅니다. 즉, 내가 어떤 주식을 1억 원어치 샀을 때 내가 산 회사의 1억 원어치 지분은 지난 1년간 얼마를 벌었는지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결국 PER의 개념과 동일합니다. 1억 원어치의 지분이 1년간 1천만 원을 벌었다면 PER은 10이고 1억 원어치의 지분이 1년간 2천만 원을 벌었다면 PER은 5가 됩니다. 그리고 1억 원어치의 지분이 1년간 500만 원을 벌었다면 PER은 20이 되는 것입니다. 미국 주식 중에는 PER이 10 이하인 종목은 많지 않습니다. 미국의 주요 은행주가 8에서 9 정도를 보이는 등 일부 종목에서만 10 이하가 나타납니다. 국내에서도 유명한 종목들을 살펴보면 그나마 PER이 낮은 편인 알파벳이나 애플의 PER이 20 조금 넘는 수준이고 아마존은 60 수준이며 테슬라의 PER은 100 가까이 됩니다. 저는 우량주의 PER 값이 10 이하가 되면 설레이기 시작하고 만약 PER 값이 5 가까이 되면 사고 싶은 마음을 억누르기 힘들어집니다. 반대로 PER 값이 12 정도만 넘어가면 그 회사에 대해서는 별로 알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런 주식 중에도 좋은 주식이 있을 수 있는데 왜 알고 싶지 않느냐고요? 돌덩어리가 99%이고 금덩어리가 1%인 바구니에서 금을 찾는 것보다 금덩어리가 50%이고 돌덩어리가 50%인 바구니에서 금을 찾는 게 훨씬 쉽고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PER이 높은 회사들은 성장성이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회사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2배, 5배, 10배 성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몰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터넷 포털의 대장이었던 야후, 10년 넘게 휴대전화 시장에서 점유율 세계 탑이었던 노키아와 블랙베리, 그리고 모토로라, 그리고 국내에서 네이버나 카카오보다도 인기 있었던 싸이월드까지. 그 당시에 그 누가 성장을 멈추고 추락할 줄 알았겠습니까?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걸러내고 나면 국내 주식 시장에 투자할 만한 회사가 얼마 없지 않느냐고요? 국내 주식 시장이 미국에 비해 작다고 해도 우리나라 주식 시장에는 2,500 종목이 넘게 상장되어 있습니다. 많은 종목들 중 수백 종목에 대해서만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고 나머지 2,000 종목에 대해서는 비교적 관심이 덜합니다. 애널리스트도 숫자가 많은 건 아니기 때문에 언급한 종목을 다 더해도 1,000 종목을 넘기 힘들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 이상이나 되는 1,000 종목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인지 이 중에는 PER이 5가 안 되는 종목도 수두룩하고 PBR이 1이 안 되는 종목도 수두룩하며 단기간 내에 현금이 쏟아져 들어올 예정이라든지 폭탄 배당을 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다든지 올해부터는 배당을 할 재원이 생긴다든지 숨겨진 부동산을 엄청 많이 가지고 있다든지 등등 설레이게 만드는 다양한 이벤트들이 기다리고 있는 가치주들을 심심치 않게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저렴한 주식이 널려 있다는 점이 국내 주식 시장을 떠나지 못하게 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제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국내 주식은 얼마든지 분기보고서나 공시가 나오면 나오자마자 읽어볼 수 있고 카페나 블로그를 통해 다양한 분석을 쉽게 읽어볼 수 있으며 궁금한 내용은 회사에 전화해서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미국 주식은 이런 게 비교적 어렵기 때문에 내가 잘 아는 주식에 투자하기 위해서 국내 주식을 선호합니다. 그렇다고 내가 산 회사의 내막을 속속들이 다 알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비교적
많은 정보를 가지고 판단할 수 있으니까요. 세 번째는 세금입니다. 국내 주식은 아직까지는 수익 실현에 대한 주식 양도소득세가 없습니다. 물론 앞으로 언제 도입이 될지는 모릅니다. 미국 주식의 경우는 연간 250만 원까지는 비과세이지만 그 이후부터는 22%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제가 지난 2년 4개월간 국내 주식을 통해 약 2억 원에 가까운 양도 차익을 올렸는데 만약 미국 주식이었다면 4천만 원 넘게 세금을 냈어야 했을 것입니다. 2억 원을 벌고 4천만 원 내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분들도 많습니다. 세금을 내더라도 일단 큰 수익을 냈으니까 그 정도 세금쯤은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이너스일 때 손해본 돈의 일부를 돌려받는 것도 아니고 세금을 내지 않는 국내 시장이라는 비교군이 있다면 이는 미국 주식 시장만의 큰 단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세금도 한 해 한 해 누적해서 축적된다고 생각하면 복리로 누적할 경우 엄청난 기회의 손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주된 이유로 저는 미국 주식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미국 개별 주식에는 투자하지 않지만 저도 비교적 안전하고 안정감을 주는 달러 자산을 보유하기 위해서 고배당주 ETF인 SPYD에는 일부 분산 투자 개념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원금은 1,500만 원이 투입되었고 평가금은 2,700만 원 정도 됩니다. SPYD의 PER은 15 정도의 PBR은 2 가까이 되고 배당은 4% 전후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나마 미국 주식 중에서는 고배당 종목을 모아놓은 ETF인데도 저 정도 밸류에이션을 받으니 다른 종목들은 정말 비싼 수준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미국이라는 이름 자체만으로 받는 프리미엄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22년 6월 1주차 제 국내 주식 계좌의 현황을 공개합니다. 6월 1주는 2일밖에 아직 지나지 않아서 포트폴리오에 큰 변동은 없습니다. 지난달 IRP 계좌에 들어온 아리랑 고배당주 ETF에서 받은 배당금으로 다시 아리랑 고배당주 9주와 코덱스 TRF 3070 10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저는 배당금으로 배당주를 살 때 뭔가 뿌듯한 마음이 듭니다. 한겨울에 운동장에서 눈덩이를 굴리면서 눈덩이가 커져가는 뿌듯함과 같습니다. 개미가 긴 겨울을 나기 위해 곡식을 차곡차곡 창고에 저장하는 기분이랄까요. 이번 주에는 올해 보유한 주요 종목 중에서는 마지막으로 신영증권의 배당금이 발표되었습니다.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한 주당 4,000원이라는 고배당을 유지하였습니다. 전년보다 실적이 많이 저조했기에 배당금을 낮추지 않을까 걱정도 했지만 역시 신영증권은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2년 전에도 신영증권은 실적이 주춤하였음에도 배당은 거의 깎지 않고 105%의 배당 성향을 나타냈던 적도 있었기에 다시 한번 신영증권이 올해 배당금을 유지하리라는 믿음을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신영증권의 현재 수익률은 17개월 보유기간 동안 고작 0.2% 수익이지만 이미 두 차례 합계 14% 가까운 배당금을 받았기에 만족할 만한 수익을 보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게 바로 배당주의 힘이 아닐까 합니다. 두 달 뒤에는 세금을 제외하고 400만 원 가까운 배당금이 현금으로 입금될 것을 생각하면 벌써부터 기분이 좋아집니다. 6월은 기분 좋게 133만 원의 수익으로 스타트를 시작하였습니다. 22년 수익은 현재까지 538만 원이고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한 20년 2월 이후 현재까지 누적 실적은 2억 4,588만 원 수익인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게으른개미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